오늘도 은영 씨는 가족들을 위해 사과를 준비한다. 가족들 먹일 생각에 그저 행복한 은영 씨다. 엄마, 나 지각이야. 여보, 나 늦었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가족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서 그냥 들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바쁜 아침에도 사과는 챙기고 싶어서 엄마의 마음 그대로 첨가물 없는 오롯이 사과 100% 사과다움 사과 주스. 오늘은 해외 사건도 의료 사건도 아닌 코너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살인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했어요. 장윤기 사건이라고 집을 가던 그 여고생. 맞습니다. 여고생이 그냥 모르는 남성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해가지고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을 너무 했는데 안타깝죠.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봤죠. 뭐 원한 관계가 있어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도 억울할 텐데 전혀 일면식도 없고 어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죠. 제가 보도 내용을 보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그 여자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베트남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윤기라는 애가 그 여성을 되게 좋아해서 뭐 스토킹 비슷하게 쫓아다니고 뭐 애정을 구애하고 막 그랬는데 베트남 여성분이 그걸 이제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베트남 여성이 살고 있는 집까지 가서 성폭행까지 했다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성폭행은 당했지만 타국에 와 있고 내가 이걸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랬을 때 오는 또 다른 어떤 피해 뭐 이런 것도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집에 같이 있고 거기서 출근도 같이 하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기가 계속 자기한테 이제 대시를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는 결국은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장윤기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있는데 너 그 베트남 여성한테 계속 불편하게 하지 마라. 너 안 그러면 처벌받는다. 이제 경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놈이 이제 앙심을 품은 거죠. 앙심을 품어서 이제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흉기를 갖고 찾아가는데 우리 보도에서 본 것처럼 이 여성은 이미 그 집을 떠나 있었어요. 집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뭐 가니까 없지 사람이. 네. 사람이 없으니까 30시간? 한 30시간 가까이 그 일대를 배회했다고 하던데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배회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 억눌린 분노, 자기 나름대로의 억눌린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방법을 찾다가 그때 마침 그 피해 여학생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가 그냥 분노를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린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니까 미리 사전에 흉기를 구매를 했더라고. 두 자루의 칼을 구매를 했는데 하나는 흉기로 사용을 했고 또 한 자루는 이렇게 싸서 따로 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싼 걸로는 범행에 사용했던 그 칼 말고 또 다른 그 칼로는 도대체 또 뭘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계속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분노를 못 참아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누구를 찾으러 다니고 대상을 설정을 해서 그 대상의 동선을 쫓아다녔다는 거는 순간적인 분노를 15분 동안 못 참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되는 얘기인 거고 목적을 설정을 했고 목표 대상물을 설정을 해서 어떻게 범행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긴 거라서 제대로 된 처벌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소도 CCTV가 없는 곳에서 기다리다가 맞아. 네, 그러니까 그 지리를 들었어. 다 알고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 알고 있었겠죠. 알고도 있고 사전에 다 검색을 한 거죠. 맞아요. 주변을 다 둘러보고 그거 하나만 봐도 이거는 계획 범죄라고 봐야죠. 이걸 갖다가 그냥 우발적인 범죄라고 어떤 뭐 이유를 갖다 붙여도 우발적인 범죄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없는 장소를 택했고 범행 대상을 정해서 15분 이상 쫓아다녔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흉기를 사전에 구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계획 범죄라고 다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변명이 뭐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아요. 형사님이랑 저랑 이야기 나눈 등장인물로 따지면 피해자가 두 분인 것 같지만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뭐? 그 여고생이 살해당하던 시간에 비명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장소에 갔던 도와주려고 했던 남학생. 네.
그것도 말 많더라. 무슨 남학생이 뭐 비겁하니 뭐 많이 또 주변에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그 내막을 모르고 그냥 그런 댓글을 다시는 것 같은데 그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도와주러 갔다가 결국은 같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네. 생명을 잃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그렇죠.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말하고 싶은 게 당신들은 그럴 용기라도 있냐? 그 쉽지 않아요. 남이 지금 뭐 칼로 막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에 쫓아가서 그걸 말리려고 한다는 그 용기를 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뭐 이상한 댓글 달아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학생이죠. 그럼요. 영웅이죠. 근데 이제 댓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장윤기의 머그샷과 경찰에 이제 출석할 때 기사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모자이크 없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부 댓글들이 잘생겼다. 막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랬냐. 막 얼굴에 관련돼서의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해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그 범죄자들한테 동화가 돼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장윤기 같은 사건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불려요. 뭐 하이브리드 스토필리아라고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잘생겼네. 이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 행위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뭐 잘생겼다면 잘생긴 거고 못생겼다면 못생긴 건데 얘 머그샷을 보여주고 경찰에서 얘 신원을 밝힌 이유는 얘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겠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 또 주변에 얘를 통해서 이런 피해를 혹시 당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도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공개 결정을 내린 건데 이걸 이 사람의 외모만 바라보고 뭐 잘생겼니? 괜찮은데? 뭐 이런 표현 자체가 그 댓글을 또 접할 수 있는 피해자 쪽에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건 좀 한번 같이 사는 우리 세상에서 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조심스러운 언행이긴 하지만 제가 피해자 측의 지인이거나 가족이면은 그런 댓글도 분노하죠. 맞아요. 지금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생, 뭐 내 언니 이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데 이걸 뭐 잘생겼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댓글을 단다? 분노할 일이죠. 분노할 일이고 그리고 그거는 매너가 아니야. 매너가 아니에요. 현장에 있을 때도 쓰던 얘기가 역지사지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저 입장이 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을 쓰셨던 분들도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런 말 안 나오지. 그쵸.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 건 한번 생각들을 좀 잠깐 이제 또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범행을 저지른 후에 너 왜 범행을 저질렀어? 라고 했을 때 사는 게 재미없어서요. 라고 얘기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는 게 재미없어서 라는 게 어떤 감형을 바래서 한 말들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감형까지 생각하고 그런 말 한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장윤기 얘도 지금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검거가 되고 지금 뭐 TV에서는 되게 침착한 척 나오지만 그렇진 않을 거고 정신이 없이 일어난 일에 자기가 물론 계획적으로 사건을 진행을 했지만 검거가 되고 난 이후에 뭐 1년의 지금 과정을 걸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처벌을 받고 할 텐데 지금 한 얘기가 나중에 뭐 재판 과정에서 내가 충동적인 범죄였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든가 그런 것 같진 않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바보가 아닌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자기 스스로도 이 범죄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걸 아마 자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고 중요한 건 얘가 뭐라고 표현했던 얘 범죄 자체가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 뭐 또 비슷한 판결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뭐 잘생겼다 이러면서 범죄자를 옹호하는 여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형사님께서 재직하실 때 진행하셨던 사건 중에 하나가 신창원 신창원이 입었던 옷이에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 유행에 탑승했던 사건들이 그런 거랑 좀 겹쳐 보이는데 형사님의 시선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이세요? 사회적인 반응이. 미소니를 입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비춰지면서 뭐 이 옷은 뭐냐, 뭐 가격은 얼마다,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요즘 같은 CCTV가 아마 촘촘하게 구석구석 잘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검거가 좀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퀴즈 나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신창원은 대단한 도둑놈이 아니다. 그냥 운이 좋은 도둑놈이지. 이 신창원이는 은신하는 방법 자체가 여성들을 이용했어요. 직업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 말하는 이제 직업이라는 게 뭐 회사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당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율락업소에서 일을 하시든가 흔히 예전에는 다방이라고 불렀던 그런 업소에서 일하셨던 분들에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사시는 곳을 자기 은신처로 삼았던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범죄자라고 하는데 나한텐 잘해주는 사람 맞고 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나도 어렵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신창원 이 사람도 이렇게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 전까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냐라고 하고 이게 동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뭐 이 장윤기 사건하고는 좀 경우가 틀리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창원 신드롬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외모일까요? 아니면 그냥 탈옥했다는 이슈 때문일까요? 탈옥한 사람은 많아요. 뭐 교도소를 탈옥했다는 건 드문 경우지만 뭐 경찰서에서 도망간 사람, 유치장에서 도망갔던 사람, 뭐 검거 과정에서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죠. 근데 왜 하필이면 신창원이냐? 오랫동안 안 잡혔어. 오랫동안 안 잡혔어요. 당시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빨리 조기에 검거하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사건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었냐는 게 여실히 증명되는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밑손이 티도 있고 나타나고 뭐 범행을 저지르고 몇 시간 만에 다른 도시에 가서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신출귀몰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자범이에요. 그냥 그 당시 그냥 운이 좋았다. 요즘처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CCTV가 정말 촘촘하게 뭐 다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금방 검거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아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물론 CCTV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던 시절이 아니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죠. 이제 다시 장윤기 사건으로 이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형사님. 네. 물론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애도를 하는 것밖에 없기는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 터지고 나면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회적 안전망은 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 베트남 여성이 자기 성폭행을 하기도 했을 뿐더러 그 이후에도 자기한테 계속 접근을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일단 접근 금지를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까지 한 거, 그건 일단 1차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너 나타나지, 너 여기 나타나면 안 되고 접근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처벌받으라고 분명한 경고를 했고요. 거기까지 경찰에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범죄를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질 못하니까 누군가 다른 제3자를 대상으로 해서 칼을 두고 도나다니는데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잖아요. 또 CCTV를 피해 다니기도 했고, 제가 지금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저 혼자의 의견을 이렇게 툭 던지듯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경솔한 것 같고요. 뭐 범죄 심리학자, 뭐 사회학자,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어떤 적절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단순히 그냥 뭐 얘기거리를 위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산 콩 납시오. 최적의 환경에서 자란 100% 국내산 콩으로 맛과 풍미가 가득해 보이는 저 콩이 아주 진한 콩물이 나올 상이로다. 100% 국내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맷돌을 사용하여 영양소 파괴 없이 그대로 담아드립니다. 첨가물 제로 100% 리얼 콩물. 그냥 마셔도 좋고 콩국수로 먹어도 좋고 고소하고 찐해.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